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비상교과서 한 2. 자,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우리 교재 1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라는 글을 배울 텐데요. 설명문입니다. 자, 그럼 시대 구별하면서 그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의 특징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가 되어 있네요. 독서 문화의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 대상이 뭐냐? 독서 문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문화는 어느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서 책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하는 전반적인 양상을 의미한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독서 문화의 개념이다. 독서 문화의 개념. 자, 독서 문화는 문화 전체와 정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또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화 전체와 정치 경제 상태 이 두 가지를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한다라는 거죠. 독서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본다 이거죠. 독서 문화는 글쓰기와 문학의 존재 방식은 물론 교육 및 지식의 제도, 나아가 정치와 문화 전체와 연관을 맺는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문화 전체와 그리고 정치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야. 책은 한 사회의 시대와 언어의 정신의 산물이며 책을 읽는 행위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문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문화 실천까지 밑줄 치시고요. 이것이 독서의 의가 되겠습니다.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 개인적이고도 사회 문화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독서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 독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서점에 가서 종이책을 사서 읽는 일이다. 하지만 근래에 많은 사람들은 밑줄 치세요. 서점에 가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 자, 밑줄 친 부분 한번 써볼까요? 독서 문화의 변화다. 독서 문화의 변화. 독서 문화의 변화. 자, 독서 문화의 변화. 어떻게 변화했어요? 도서를 구입하는 장소가 예전에는 서점이었다면 지금 뭐로 바뀌었다? 인터넷 서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도서 구입 장소가 변화했다 이 소리죠. 장소 변화. 도서 구입 장소가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전자책 사용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독자가 종이 위에 인쇄 글이 아닌 화면에 출력된 글을 읽고 있다. 이 부분 읽어볼까요? 디지털 기기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출력된 글을 읽고 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 기억 니은으로 묶으신 부분은 뭐냐? 독서 문화가 뭐했어요? 또 변화했어요. 독서 문화의 변화. 어떻게 변화했냐? 도서 형태가 변화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독서 문화가 변화했어요. 두 가지가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고, 또 하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 화면에 출력된 글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거. 오늘날 독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독서 문화의 양상,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자, 활자로 인쇄된 밑줄 치세요. 종이책을 서점에서 값을 치르고 사면서 집에 혼자 눈으로 읽는 독서 방식. 이것은 보편적인 것도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20세기 독서법이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일반화된 독서법이다 이 소리죠.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보편화되고 대중화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러한 독서는 매우 흔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일반화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자를 아예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도 많았으며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옛사람들은 기억을 묶어보시고요. 옛사람들에게 책은 지금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다. 인쇄 기술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책을 쓰고 읽는 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니은으로 묶으시죠.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자, 옛사람들에게 독서와 공부 방법이 오늘날과 다른 이유. 오늘날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책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책을 쓰고 책을 읽는 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은 요즘과 달랐다. 그들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통째로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자, 이것이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입니다.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 책이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그리고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면 책에 담긴 이야기와 선현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 주장을 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글쓰기 관습입니다. 글쓰기 관습. 아무나 글을 쓸 수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많은 책을 암기하고 읽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글쓰기 방식이 뭐냐면 책 속에 인용된 선현들의 말씀을 빌려와서 옛 선현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자기 주장을 폈다라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조선 중기의 기억. 관료이자 시인인 김득신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심하게 알아 총기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김득신은 남들이 두어 번만 읽으면 아는 글을 수십, 수백 번, 수만 번 읽고 외웠다. 결국 김득신은 과거에 급제하고 시인이 되었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옛사람들의 독서 문화를 보여주는 예예요. 옛사람들의 독서 문화를 보여주는 예. 이 일화는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독서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읽을 때 어떻게 읽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그것 통째로 외는 방법으로 읽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 때에는 옛 성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폈다라는 것, 그 독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전이나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고전이나 그의 버금가는 글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펼쳐내는 일이 곧 지성을 갖추고 표현하는 일이었다. 니은. 이게 조선시대의 독서 문화예요. 각 시대별 특징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독서 문화. 조선시대의 독서 문화의 특징은 뭐냐? 고전, 그 오래된 글 중에 좋은 글 있죠? 그 고전, 그 글을 수없이 암송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내는 일. 펼쳐내는 일이 뭐냐? 그 수없이 읽고 암송한 내용을 자기가 글을 쓸 때 많이 인용하면 할수록 그것을 펼쳐내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지성, 똑똑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반복해서 읽고 밑줄, 통째로 외는 방법 밑줄, 더불어 글을 소리내서 읽는 음독. 그래서 막 책을 읽을 때 맹자왈, 공자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소리 내면서 읽었죠? 그런 것들이 더 흔한 독서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독서법 1번. 1번, 2번, 그리고 음독 3번이다. 그래서 낭독하는 내용을 많은 사람이 함께 듣는 공동체적 독서도 활발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강담사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읽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강담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적 독서 밑줄 치시고요. 과거의 독서법 4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적 독서 밑줄 과거의 독서법 4번. 조선 후기에 전기수나 강담사 같은 사람들이 책을 낭송하거나 이야기를 구현했다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1910년대에도 소설책을 파는 장사꾼이 서울 청계천 거리에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청을 높여 소설책을 읽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옛사람들의 독서법, 조선시대의 독서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대 이후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요? 과거 옛사람,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과거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진행하고 있죠. 이런 건 통시적 관점이라는 건 통시적 관점으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이에요. 이따가 또 정리해 주겠지만, 자, 근대 이후 독서 방법의 변화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독서 문화는 전면적으로 달라졌다. 아주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책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금속 활자가 널리 쓰이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다. 밑줄. 자, 밑줄 치십시오. 독서 문화가 보편화된 이유입니다. 독서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독서 문화가 보편화된 이유 1번 뭐 때문에? 인쇄기술 발달입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하니까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책은 이전보다 훨씬 싼 값에 생산되었고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민주주의 의식이 퍼지면서 독서에 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독서 문화가 보편화된 이유 2번. 누구나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즐길 수 있다는 인식.
조선시대에는 천민이 글을 읽으면요 벌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누구나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독서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수십만 기억, 수백만이 읽는 신문과 잡지 같은 매체가 생겨나고 수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소설책이나 교과서가 나왔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 3번. 자, 왜 그렇게 됐냐?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신문, 잡지, 책 이런 매체가 발달하면서 독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문자 문화에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써서 의사소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것이 근대 이후 독서 문화의 변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뭡니까? 독서가 보편화된 것이 근대 독서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에 들어 이 같은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조선시대 말부터 목판으로 만든 반각본이 나타나더니 20세기 초에는 납활자로 찍은 구활자본이 보급되면서 책이 흔해졌고 책값도 싸졌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죠. 납활자로 찍은 구활자본이 보급되면서 책이 흔해졌고 책값이 싸졌다. 우리나라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예요. 우리나라에서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 자, 보편화된 이유죠. 이게 1번입니다. 뭐 때문에? 인쇄기술 발달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쇄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독서가 보편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밑줄 치세요.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1900년대에는 많은 신식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 2번. 교육열이 높아진 거예요. 보편적인 교육 이념,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보편 교육 이념이 퍼졌기 때문에, 또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읽을 거리 이런 것들도 인기를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 3번. 이유 3번. 뭐 때문에? 읽을 거리가 발달했다. 그와 함께 점차 한문 대신 한글로 된 문자 생활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독서가 보편화된 이유 4번. 자, 한글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한자 대신 한글로 쓰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고 쓰는데 더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독서 문화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리하여 100번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는 독서 배편 의자연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반복적인 독서법 대신 점차 빠르고 가볍게 읽는 소비적인 독서법이 퍼졌다. 근대 이후 독서 방법입니다. 근대 이후 독서 방법 1번. 그리고 근대 이전 옛 선현들의 독서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독서 백편의자현. 수없이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외웠으며 음독해서 읽었다. 과거의 독서법의 특징이에요. 또 책과 읽을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비적인 독서가 퍼진 이유가 뭐냐? 책과 읽을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 이것이 소비적인 독서가 퍼진 이유입니다.
독서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었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낭독의 바탕을 둔 공동체적 독서가 활발했다면 근대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 홀로 고독하게 읽는 개인적인 독서가 일반화되었다. 홀로 고독하게 읽는 개인적인 독서 밑줄 이거 뭡니까? 근대 이후 독서 방법 2번. 근대 이후 독서 방법 2번입니다. 시대 구분 잘해야 돼요. 각 시대별로 독서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독서 방법의 변화는 독자가 자신만의 내면 세계, 즉 개인적인 의식이나 목소리, 개인적인 관점이나 태도 등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교양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교양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 밑줄치고 쓰셔요. 오늘날 독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독서의 의미. 또한 일상활동과 취미생활의 한 영역. 오늘날 독서의 의미 2번. 오늘날 독서의 의미 2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상과 교양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며 일상생활 취미 한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의 변화 이제 가보죠.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쏟아지는 영상 정보와 인터넷 문화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깨뜨리고 동시에 종이 인쇄 매체의 권위도 허물고 있다. 그럼에도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책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더 잘 정제된 고급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게 특징이에요. 책의 특징이에요. 고급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 책의 특징이죠. 독서는 다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능력이자 지식과 정보를 얻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독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이유. 독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고급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고 기초적인 능력이자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책의 출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형태와 독서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 기업, 그리고 매체와 같은 사회적 소통 양식과 영향을 받으며 독서 문화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독서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전망입니다. 대한 글쓴이의 전망. 독서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뭐 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왜? 매체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갈래의 특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꼭대기에 정리합니다. 갈래는 뭐죠? 갈래. 글의 종류는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설명문입니다. 17쪽 오른쪽 꼭대기. 자, 성격. 통시적. 아까 이야기했죠.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서 각 시대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통시적. 그리고 객관적. 시대별로 뭐요? 객관적으로. 시대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적,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김득신의 예를 들었었죠? 자, 제재는 뭡니까? 중심 소재인데 중심 소재는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입니다. 독서 문화 그리고 주제는 정말 중요하죠.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천입니다. 문화의 변천. 어떻게 변화해 오면서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첫 번째.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독서 문화를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통시적으로 개관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사례와 기록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대에 따른 독서문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